세월호 참사, 이태원 12구 참사, 그리고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까지 잊을만 하면 이런 대형 인재가 벌어집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정작 참사가 벌어진 후 책임지는 사람은 M1 말단 공무원들인 경우가 많고요. 고위 공무원들은 책임이 희석되기 너무 쉬운 구조이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탄핵 소추됐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어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장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 사안 권영철 대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 탄핵 심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셨어요? 기각 가능성이 높게 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헌재가 국회의 결정이니까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긴 했습니다. 헌재가 국회 결정은 좀 존중하는 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또 헌재 결정이 국회의원의 표결권은 침해했으나 무효는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고요. 예. 검찰 수사권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표결권은 침해됐으나 무효는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이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아니다는 희한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긴 했습니다마는 네.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도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이 좀 일만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근데 뭐 기각으로 많이들 예상을 하셨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긴 했는데 전원이 다 헌법재판관 9명이 다 기각이었던 건 조금 의외이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예상보다 좀 더 나간 거죠. 예. 물론 4명의 재판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또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긴 했지만은 결론은 탄핵 소추안에 대한 기각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헌재의 결정을 두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헌법 재판을 한 게 아니라 형사 재판을 했다. 형사 재판을 네. 했다. 헌재가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정부가 없는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됐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 들어보시죠. 각자가 하루하루의 안전이라든지 생명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닥치는 재난이나 어떤 위험에 대해서 예방 조치를 할 책임도 없고 사후적으로 그런 책임을 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없어졌다. 또는 헌법이 사라진 나라다라는 걸 선언한 것에 다름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헌법재판이 아니라 헌재가 형사재판처럼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예. 무슨 의미인가요? 형사재판에서는 법률 위반을 엄격하게 따져야 됩니다. 예.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느냐 마느냐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헌재의 결정은 헌법 정신을 중심에 둬야 합니다. 헌법 제34조 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한상희 교수는 헌재 35년 역사상 최악의 결정인 것 같다. 윤리의식이나 정의감이 전혀 없는 기계적인 결정 또 법 해석이나 법리에 충실했다기보다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예.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유가족들은 지난해 10월 29일에 느꼈던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국가와 행정기관은 159명의 죽음을 외면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행정부 수장뿐 아니라 국가기관의 장은 참사 책임으로부터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뭐 도의적으로라도 참 책임을 지고 나가라 옷을 벗어라라는 요구가 많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끝까지 지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7일 열렸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책임이라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대로 된 겁니다.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윤 대통령이나 이상민 장관은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예. 검사 판사 출신이죠. 대통령은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이고 행안부 장관은 정부 조직법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비상 대비, 민방위 및 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멀쩡한 시민 159명이 사망했는데 책임지는 공직자 한 명 없다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도 서울시장도 경찰청장도 서울경찰청장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떠미루고 있는 겁니다. 좀 너무 암담한데요. 네. 그 2014년에 세월호 참사 때도 고위 공무원 중에서 책임진 사람은 없었지 않나요? 뭐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가 다시 임용이 돼서 예, 오래 예. 가긴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청와대는 제날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강변해서 논란이 됐었죠. 네. 당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의 질의와 김기춘 비서실장의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우리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였습니까? 아닙니까? 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그런 재난에 있어서 최종적인 지휘본부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 뒤에 한 말이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청와대 상황실에서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고 확인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역할이었지 구조나 지휘한 일은 없다. 너무 보고만 하면은 그 뭐라고 알아봅니까? 국민들이 이때 정말 많이 한숨 쉬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서 국가안보실이 재난 컨트롤 타워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오보다. 국가안보실은 안보, 통일, 정보, 국방 분야를 다루며 자연재해가 났을 때 컨트롤 타워는 아니다는 입장을 내서 논란이 거세게 일었죠. 그리고 국가위기관리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는데도 책임을 회피한 것이었고요. 예. 김장수 후임 김관진 이 안보실장은 이 지침을 또 볼펜으로 줄을 쭉쭉 긋고 개정을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개정까지 했었죠. 네, 자, 근데 최근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있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책임지는 주체가 나타나질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사고 당일 새벽에 금강 홍수 통제소가 통보한 내용에 따라서 지하차도를 통제했다면은 14명의 무고한 목숨을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참 네.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김용환 충북지사는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또 했잖아요. 예. 김 지사의 이 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 12구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한 것과 맥락이 같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태도는 대형 참사가 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막을 수는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정부 상태, 각자 도생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제 헌재 결정을 지켜본 시민들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전체를 다 관리하는 직위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벗어난다 그러면 좀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 거로 보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걸 책임지도 않고. 근데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눈 이 대형 참사들이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정비가 이미 됐었어야 하는 부분이 안 됐거나 뭐 어디가 한 군데씩 나사가 빠진 게 이게 중첩이 돼서 생긴 인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을 수도 없고 대처도 못 한다면 나라가 왜 있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기각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고 했거든요. 그 대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네네. 국민의 안전이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년 8월 달에 얘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태원 예. 참사가 난 거죠. 그런데 윤 대통령은 유감 표명은 뭐 여러 차례 하긴 했지만은 공식적인 사과도 없고 책임지는 공직자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지난해부터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와 성역 없는 책임 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답변조차 행정안전부로 떠넘겼습니다. 허성관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은 정부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질 사람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행안부 장관밖에 없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건의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허 전 장관은 설사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손 치더라도 정치적으로 국무총리 또는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국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출발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근데 마지막으로 뭐 짧게 좀 보고 싶은데요. 이게 네. 이전에 대형 참사가 났을 때 대통령들이 보통 사과를 했나요? 어땠나요?
문민정부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은 국민 앞에 사과들을 많이 했습니다. 김영삼 네. 대통령도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좀 늦긴 했지만 세월호 참사 때 사과를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뭐 행사에 다니면서 유감을 표명하는 거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할 책임이 있는 자리인데 네. 왜 하지 않는 건지. 본인 스스로 무한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한 책임은 안 지는 게 책임인 걸로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다시 준비가 됐죠.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좀 끝까지 잘 챙기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봐야죠. 어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듣죠.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